저는 올해로 결혼 3년차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 정말이지 시부모님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닫고 있어요. 사이가 좋았던 남편과도 괜히 서먹해졌고 요즘은 열심히 사는 보람이 없네요. 제 남편은 저보다 5살 위로 저희 부부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회사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저희 업계에서 2, 3위를 다투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사람이 중요해서 저희 회사 사장님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편을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온 경우죠. 남편은 사장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경력 대비 업계 최고 대우에 우리 회사로 옮겼고 다행히도 큰 기대만큼 본인의 능력을 다 보여줘서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자꾸 눈이 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저희 두 사람을 등 떠밀다시피 하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저희 둘이 함께 외근도 나가고 야근도 같이 하며 친해진 케이스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이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바로 저희 아빠예요. 능력 있는 저희 남편을 붙잡아두고 평생 놓치기 싫은 마음에 저랑 한번 만나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스카우트 해왔을 때만 해도 그냥 유능한 젊은 직원으로 생각하셨다는데 함께 지내다 보니 사람도 진국이고 점점 욕심이 나서 가족으로 만들어 평생 회사에 붙잡아둬야겠다라고 생각했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에게 관심이 있었고 남편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못 이기는 척 둘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기에 결혼 승낙을 따로 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남편 쪽 집안 형편이 꽤 어려웠어요. 이건 저희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남편이 제게 먼저 고백했던 부분이었고 진작부터 시댁 쪽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오래전부터 경제활동을 안 하고 계신 상태인데다 여동생이 결혼하고 남편과 둘이서 작은 호프집을 하다가 망했다는데 그쪽 빚도 최소 5천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내외야 빚이 좀 있더라도 둘 다 나이가 젊으니까 남편의 도움 없이도 자기들 앞가림을 할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능력 없는 시부모님이 오직 자식들에게서 생활비 나오기만 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혼애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 부모님 생활비를 남편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멀쩡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규모가 훨씬 작은 저희 회사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것도 당장 연봉 더 준다는 게 그 이유였을 정도로 당시에 남편은 돈이 많이 급했고 시댁 상황은 그만큼 좋지 못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 전 제 부모님에게도 남편이 시댁 집안 이야기를 다 해드렸고 아빠는 우리 집이 그 정도 여유는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 작은 것도 구해줄 거고 당장 사는데 필요한 건 넉넉하게 지원해줄 테니 대신에 저희 남편에게 월급에서 일정 금액만 부모님께 지원을 해드리고 더 이상의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못을 박았어요. 친정부모님의 말에 남편도 동의를 했고 저희 가족이 자기 집안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에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은 결혼 승낙이 무사통과였는데 오히려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양가 집안이 차이가 너무 나서 안 된다느니 자기 아들은 아직 장가갈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며 결혼 승낙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고 내가 며느리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이유가 남편이 장가가고 나면 그동안 집에 보내주고 있던 돈이 끊길까봐 걱정되어 그러셨을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하시니까 설득하는데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지금과 같은 금액을 용돈으로 매달 보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정말 성격도 좋고 외모도 제 이상형에 가깝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출중해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는데 시댁이 저 모양이라 결혼하기 전부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제게 시댁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고 처가에 약속했던 것 이상으로는 절대 시부모님에게 도움 주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몇 번이나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할 때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회사 대표의 딸과 결혼을 한다고 하자 시댁에서는 기대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분명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집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빠의 회사가 작은 회사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입사하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대학 졸업하자마자 쉽게 들어왔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집안 분위기는 재산은 많이 물려줄 생각 없으니 너희들 인생은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살라는 것이거든요. 저보다 2년 먼저 시집간 저희 언니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도움받고 해외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그 뒤로 한국에 돌아와 호텔에서 일하며 시집도 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시집 갈 때 남들 하는 정도로 혼수해주고 난 뒤로는 따로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형부와 언니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어느 날 큰일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면 친정부모님이 모른 척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자식들을 돈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느낌은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초반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더라도 그 뒤로부터는 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저와 조금 생각이 다르셨나 봐요. 아들이 부잣집에 장가를 갔으니 당장 큰돈을 덥석덥석 가져올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당장 신혼집만 해도 회사 근처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 전세를 구해 들어갔어요. 제가 일하며 모아놨던 돈 1억 5천에 부모님께서 모자란 돈 1억을 보태주신 덕분에 다행히 은행 빚은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을 전세로 얻는다고 하자 시부모님께서는 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살려고 하냐며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도 낭비고 앞으로 집값도 오를 텐데 친정에서 돈 좀 많이 빌려다가 집을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친정부모님은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수중에 목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 보는 눈도 있는데 몇 억짜리 집을 어떻게 그렇게 턱턱 사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시부모님들은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전세에 살고 있으면서 시집 오는 며느리한테는 친정에 빚을 내 집을 사오라고 하시는 건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 말을 듣고 제가 벙쪄있자 저 대신 남편이 시부모님께 불같이 화를 내며 제발 염치 좀 있어봐. 집이면 혼수까지 전부 민정이랑 장인어른이 다 준비하는데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집 사오라는 말이 어떻게 엄마 입에서 나와? 이렇게 말을 해준 덕분에 그때는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시부모 덕분에 남편이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결혼할 때도 저와 우리 집에서 비용을 부담했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너무 효자라서 그렇다면서 젊었을 때는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이제부터 벌면 된다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나 제 친정부모님이나 심지어는 남편까지도 매달 정해진 생활비만 시댁에 보내드릴 생각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신혼집도 제 명의로 얻었고 남편의 월급도 시댁에 매달 보내주는 150만 원 빼고는 제가 다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죠. 혹시 나 몰래 대출받아서 시댁에 보태줄 사람이면 애초에 이 결혼은 하지도 않았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어차피 이혼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저희 부부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기다렸던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고 남편 월급에서 시댁 생활비로 보내는 돈 150만 원, 거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었지만 저희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쓸 거 쓰면서 적금도 넣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처음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제게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로 시간이 지나자 저희 시댁에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일도 안 하시는 시부모님이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난 건지 두 분 모두 저희가 보내드리는 용돈 이상으로 돈을 펑펑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오래된 차도 새로 바꾸셨고 시어머니도 명품 가방이며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도 달라질 정도로 근사하게 꾸미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칠순이라며 주변 친지 다 모아서 칠순잔치도 성대하게 하셨어요. 저는 완전히 변해버린 시부모들을 보면서 무슨 로또라도 맞아서 저런가 싶었죠. 남편이 보내주는 15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이 고작이었을 텐데 갑자기 무슨 돈으로 저런 일들을 벌이시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 반 호기심 반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요즘 시댁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당신이 드리는 용돈으로 부족하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 거지?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자기도 전혀 모르겠답니다. 안 그래도 시아버지가 차를 새로 바꿨을 때 돈이 어디서 나셨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어디에 투자를 잘해서 목돈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목돈이 생겼다고 해도 그렇지 두 분 생활 수준이 확 달라져서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돈도 아니고 알아서 자기들 돈 쓴다는데 제가 뭐라고 일일이 그걸 참견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쉬는 날 연락하셔서 같이 피부 관리도 받으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잘해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거절했더니 자기가 제 비용까지 대신 내준다고 하시면서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피부관리샵 같은 곳은 잘 가지도 않았고 그런 곳을 시어머니와 간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끝내 거절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활비 걱정을 하시던 분들이 피부관리도 받으러 다니고 정말로 무슨 대단한 투자처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계절마다 일본 여행 한 번, 제주도 여행도 한 번 다녀오셨어요. 그때마다 친척들과 저희 집에 선물도 수백만 원어치는 사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쯤 되니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슬슬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이라지만 혹시라도 시댁이 잘못되거나 하면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도 이미 수차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신경 쓸 거 없다 하셨고 크게 이자놀이 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 말씀하시는 바람에 두 분께서 알아서 잘하실 거라 믿고 있다네요. 남편의 그런 대답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사실 제가 시부모님께 돈을 아껴 쓰라고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어서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그런 호화 생활은 2년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라면 몰라도 시아버지는 제게 먼저 전화를 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시아버지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업무 중에는 일하느라고 받지 못하고 있다가 하도 전화를 연달아 계속 하시길래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아버지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재아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없는 사람들 돈을 빌렸었으면 잘 갚아야지. 너네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안 갚으면 우리가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빌렸다니요? 저는 한 번도 아버님께 돈 빌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역정을 크게 내시며 아니 누가 너희가 돈을 빌렸대? 사돈댁 말이야 사돈댁. 사업하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집 전세까지 빼서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원금도 안 갚고 안면 몰수하면 어쩌자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님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하자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제 친정부모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2억을 빌려가고 이자로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는데 2달 전부터 갑자기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갚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이 시댁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건 둘째치고 시아버지가 어디서 돈이 있었기에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전세 살던 거 보증금 빼고 월세로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달 보내주는 이자로 월세도 내고 쓸 거 다 쓰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몇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대요. 저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친정부모님의 성격과 저희 회사의 사정상 시아버지의 전세금까지 빌려다 쓸 정도로 힘들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없는 말씀 지어서 하시는 건 아니겠거니 싶어 당장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2억이 없어서 사돈한테 돈을 빌렸다고? 당연히 친정부모님은 전혀 빌린 적도 없고 빌려달라고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거니와 멀쩡한 1금융권 은행 놔두고 왜 시댁에 비싼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리겠냐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럼 대체 시아버지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디서 이자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던 걸까요? 궁금함을 뒤로하고 다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부모님이 빌린 적 없다고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하자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니 이제 와서 빌린 적 없다고 하면 내 돈 2억은 대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너가 지금 중간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일하는 중이기도 하고 전화로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오후 근무를 하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경우가 없으셔도 사위에게 생활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돈댁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지는 않으실 분들인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는데 남편이 제게 뭔가 아버지가 잘못 알고 계신 거겠지. 별일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저를 먼저 위로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이 상황이 별일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 두 분이 계셨고 저희가 들어가자 시아버지는 월세 계약서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봐라. 멀쩡히 전세 살고 있던 집 전세금 빼고 빌려준 돈인데 사돈도 가족이라고 차용증도 안 받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저는 화를 내고 계신 시아버지께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해드리고 대체 누가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 건지 물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사돈댁 사업이 힘들다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어머님,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어머니가 저희 엄마 전화를 받고 돈 빌려주신 게 맞아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다가 그래, 사돈댁이 하도 부탁을 하길래 어쩔 수 없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몰래 빌려달라고 하길래 너희들에게도 말도 못했었지.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거기까지 듣고 대답도 하지 않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2억 빌린 거 맞아? 라고 물었고 저희 엄마는 2억? 아까 아빠한테도 들었는데 너 오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며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두 분이서 다 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고 제 말에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물으셨어요. 사돈어른, 대체 제가 2억을 빌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참을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손에서 전화기를 뺏어들더니 장모님,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집안일이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향해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야, 이 여편네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돈 어딨어? 어디로 돈을 빼돌린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저한테 이제부터 시댁 집안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저보고는 나가서 차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말을 듣고 자리를 피해주기로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로 내려가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얼굴이 벌개져서 내려와서는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해결됐으니 앞으로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정말 좋지 않았고 그날은 더 이상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친척이나 지인분들이 모두 저희 시어머니께 아들 장가 좋은 집으로 잘 보냈다고 칭찬이 자자하셨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허세와 허언증이 있으셨는데 저희 친정에서 사위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시아버지 차도 바꿔주기로 하고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주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해놨다네요.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일단 거짓말은 해놨는데 도무지 수습을 할 방법이 없자 시어머니는 본인의 그 거짓말 때문에 집주인과 몰래 연락해서 살던 전셋집도 월세로 돌려놓고 그 돈으로 시아버지 차도 바꿔주고 갑자기 큰돈이 생긴 김에 어머님 본인도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사고 그렇게 흥청망청 써버렸다네요. 몇 달을 그렇게 속이고 있다가 월세가 안 들어왔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 시아버지는 살던 전셋집이 월세로 바뀐 것을 눈치채고 시어머니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저희 친정에 빌려줬다며 거짓말을 했고 시아버지 또한 시모가 하는 그 말을 믿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네요. 결국 흥청망청 돈을 쓰고 친척들에게도 다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낭비하다 보니 지금은 남은 돈이 없었고 현재는 월세도 몇 달째 못 내서 쫓겨날 신세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두 분이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시게 한다며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이 매달 150만 원을 보내드리고는 있었지만 그건 전셋집 살고 계실 때나 생활이 가능했던 거지 그 돈으로 월세까지 내면서 생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시부모님을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절대로 처음 약속한 생활비 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결혼 전 장인어른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대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쫓겨나게 되었고 근처에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남편은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정해진 생활비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시부모 상황을 보다 못한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을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계세요. 가끔 남편과 통화를 하지만 금세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요즘 들어서는 남편도 전화하는 것을 꺼리더라고요. 두 분 연세도 있으시고 노후에 편안하게 보내셔야 하는데 괜한 허영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시어머니가 사준차도 팔아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셔야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댁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본인들 일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남편의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돈이라는 게 쓸 때는 쉬워도 벌고 모으기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저희 부부가 앞으로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져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마냥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요.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 결혼하기 전에 친정부모님이 남편에게 약속을 단단히 받아둔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 노년에 고생하시는 것도 자업자득이니 스스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더 이상 큰 사건 사고 없이 화목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